서울의 번잡함에서 한 걸음 비켜난 한적한 골목길, 낡은 벽돌 건물들 사이에 시간의 서재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창가 아래 서유진은 조용히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가 선택한 삶은 이처럼 조용하고 평범했다. 거대한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화려함은 이제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손길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평온을 찾았다. 서점 안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책 속의 이야기들로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조용히 살아가는 전직 사모님 정도로만 여겼다. 강태민 그녀의 전남편이자 진성그룹의 회장은 그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라고 불렀다. 야망도 욕심도 없이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사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차분한 눈빛 뒤에 숨겨진 깊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책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가늠하고 때를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이 작은 서점은 그녀에게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이자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전략기지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은 냉랭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방의 주인인 강태민 회장은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사회 임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떠 있는 베리디아 랩스, 베리디아 랩스 라는 로고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베리디아 랩스는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현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적대적 인수를 통해 단숨에 흡수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반대 의견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지만 베리디아 랩스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업계의 존경을 받는 기업입니다. 정상적인 협상 절차를 밟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룹의 이미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강태민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강태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쏘아보았다. 이미지 진정한 힘 앞에서는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소. 시장은 정글이고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베리디아의 기술은 이제 진성의 것이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떻든 세상은 결과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사업은 정복이었고 약자의 희생은 당연한 대가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서유진을 떠올렸다. 그녀의 순진하고 무능한 모습이 떠오르자 경멸 섞인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자신과 같은 야망 있는 남자의 옆에 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여자였다고 그는 항상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쯤 한적한 서점에서 책이나 읽으며 소일하고 있을 터였다. 이런 치열한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
강태민은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시 시간의 서재로 돌아와 유진은 단골 손님이 두고 간 신문을 무심코 집어들었다. 경제면 일면을 장식한 것은 진성그룹의 베리디아 랩스 인수 계획에 대한 기사였다. 진성그룹 바이오 기술 시장 정복 야심 드러내 베리디아 랩스 적대적 인수 공식화 굵은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에 밝혔다. 기사는 강태민의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경영 스타일을 찬양하며 이번 인수가 그의 위대한 업적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을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유진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신문지를 가볍게 움켜쥐면서 종이가 미세하게 구겨졌다. 베리디아 랩스. 그 이름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업 이상이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남몰래 후원했던 열정 넘치는 젊은 과학자들이 인류를 위해 헌신하던 꿈의 연구소였다. 창업자인 박 교수는 그녀의 은사였고 그의 이상과 신념을 지켜주고 싶었다. 강태민은 그저 기술과 돈만 보고 있겠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희망을 보고 있었다. 강태민이 그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연결고리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그녀의 결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이 깨어나기 직전처럼 뜨거운 용암이 그 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강태민이 순진하고 무능하다고 믿었던 그의 전 아내, 세상이 과거의 인물로 치부했던 서유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점 안쪽에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낡은 책상 위에는 평범한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번의 보안 단계를 거치자 화면은 순식간에 암호화된 인터페이스로 바뀌었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 데이터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스크린 위를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은 시간의 서재의 주인 서유진이 아닌 그림자 속의 지배자 헬레나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보안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입력했다. 에이덜, 스테이지 1, 타겟 진슨 그룹.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녀의 사람들에게서 거의 동시에 응답이 오기 시작했다. Acknowledged Helena. 그들은 유진이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구축한 강력한 네트워크, 에이델 에이텔의 핵심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금융 법률 정보기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고 오직 헬레나의 명령에만 움직였다. 강태민은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가 상대하려는 것은 경영난에 빠진 작은 바이오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 전체를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의 전 아내 서유진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다시 서점으로 나와 창가에 섰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서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강태민의 오만한 제국의 균열을 내고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절망과 파멸은 그녀의 조용한 반격의 서막이 될 터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점의 낡은 나무문에 오늘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렸다. 서유진은 익숙한 골목길을 벗어나 도시의 익명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범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멈췄다. 외관상으로는 조금 고급스러울 뿐인 서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자 홍채 인식과 지문 스캐너가 작동하며 숨겨진 층의 버튼이 드러났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그녀를 이끌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의 서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오래된 종이, 냄새 대신 서늘한 기계음과 공기청정기의 백색 소음이 그녀를 맞았다.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와 각종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에이델의 심장이자 헬레나의 진짜 서재였다. 그녀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관제 시스템의 중앙에 위치한 의자에 앉았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눈앞에 펼쳐졌다. 런던의 마커스, 뉴욕의 클로이 온라인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두 개의 홀로그램 창이 떠오르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에이델의 핵심 멤버이자 각각 유럽과 북미 시장을 책임지는 유진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였다. 그들은 그녀를 유진이 아닌 헬레나라고 불렀다. 마커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배경으로는 런던의 금융가가 보였다. 헬레나 명령 확인했습니다. 진성그룹을 목표로 하는 1단계 작전 자금 흐름 분석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정치로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에이델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집행자에 가까웠다. 이어서 뉴욕의 클로이가 보고를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주력 사업부들은 현재 매우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채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그들의 파생상품 투자는 작은 충격에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약한 고리입니다. 베리디아 랩스 인수는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가장 큰 실수입니다. 클로이의 분석은 예리한 칼날 같았다. 유진 아니 헬레나는 조용히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며 복잡한 데이터들을 조합하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마커스 진성과 연계된 유럽의 부실 채권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하세요. 클로이 월가의 신용평가사들을 움직여 진성의 신용등급에 대한 비공식적인 재검토 여론을 형성하세요.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베리디아 랩스가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익명의 투자자 그룹을 형성해 그들의 단기 부채를 해결해주고 동시에 진성의 인수 제안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팀을 지원하세요. 모든 것은 철저히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진성 그룹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처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헬레나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적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적이 스스로 파멸하도록 판을 설계했다. 한편 진성그룹의 강태민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작은 저항들을 보고받고 있었다. 회장님, 베리디아 랩스 측에서 갑자기 외부 법률 자문단을 고용해 우리의 인수 조건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신원 미상의 소규모 펀드들이 베리디아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며 주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 정도인가? 발버둥 쳐봐야 달라질 건 없다. 자금력을 더 투입해서 주식을 싹쓸이해버려. 법률팀에게는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서 베리디아 이사회를 압박하라고 지시해. 감히 진성의 앞길을 막아서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는 이 모든 것을 패배자들의 하찮은 반항으로 치부했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런 작은 움직임들은 파도 앞에 모래알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에게 이 저항 세력의 배후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보고는 실망스러웠다. 배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자금은 여러 개의 해외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정보팀장의 말에 강태민은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경적으로 싫어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곧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어차피 아마추어 놈들이겠지. 돈으로 안 되면 더 큰 돈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더 공격적인 자금 투입을 명령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헬레나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에이델의 요원들은 강태민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주머니로 유도하며 진성그룹의 재무 구조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헬레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강태민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에이델의 전략에 의해 손실로 전환되는지가 명확한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복잡한 체스 게임을 즐기는 그랜드마스터처럼 침착하고 냉정했다. 강태민의 모든 수는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성격, 그의 탐욕, 그의 오만함까지도 변수로 계산하여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과거 강태민과 함께 살았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항상 그녀를 자신의 화려한 삶을 장식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겼다.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녀의 지성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현실 도피라고 비웃었고 그녀가 세상 일에 무관심하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가 읽었던 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역사, 철학, 경제, 군사 전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 이제 그녀는 책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현실 세계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쏟아붓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가장 완벽한 연구 대상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 패턴과 심리는 이미 오래전에 분석이 끝난 상태였다. 클로이, 이제 슬슬 미끼를 던질 시간이야. 진성그룹이 인수한 해외 자원 개발 회사 중 가장 부실하고 비리가 많은 곳을 골라 내부 고발자를 확보하고 신뢰할 만한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해. 작은 스캔들부터 시작하는 거야. 헬레나의 지시는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균열부터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베리디아 랩스 인수에만 몰두한 채 자신의 제국 곳곳에서 작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설마 그 배후에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전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적이다. 그리고 서유진은 강태민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먼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에이델의 체스판 위에서 오만한 왕은 이미 외통수에 몰리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트레이딩룸은 전쟁터와 같았다. 수십 명의 최고 트레이더들이 스크린에 떠오르는 붉은 숫자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진성전자와 진성중공업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조정이나 시장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었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통제 불능입니다. 저희가 방어벽을 세우면 상대는 즉시 패턴을 바꿔 다른 약점을 공격합니다. 트레이더들의 절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 앞에 놓인 환자처럼 속수무책이었다. 상대는 진성그룹의 재무 구조와 알고리즘의 모든 약점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헬레나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냉정하게 전황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에이델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지난 며칠간 클로이와 마커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휴면 계좌와 유령 회사를 통해 준비한 대규모 공매도 작전이었다. 그들은 진성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폭락한 뒤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진성그룹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었다. 헬레나 강태민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룹 차원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클로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헬레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진 무기는 돈밖에 없지. 하지만 그는 모를 거야. 그가 쏟아붓는 돈이 결국 우리의 주머니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강태민이 주가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하여 그의 실탄을 소진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누가 감히 내 제국에 손을 대는 거지? 그의 앞에는 재무팀장과 정보팀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공격의 출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수백 개의 계좌가 동원되었는데 모두 조셉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보팀장의 보고는 강태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고 거슬리는 것은 모조리 짓밟아왔다. 그런데 지금 정체도 모를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경쟁사들을 모두 조사해 최근 우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놈들, 특히 해외 펀드들을 샅샅이 뒤져봐 이런 식의 공격을 감행할 만한 놈들을 모조리 색출해내. 그의 명령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진성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 공격은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그들이 방심하는 순간 다른 계열사가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다. 적은 마치 진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은 진성의 자금 흐름이 막히는 타이밍, 이사회의 의견이 갈리는 시점 등
가장 취약한 순간만을 골라 정확하게 타격했다. 강태민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의심가는 모든 경쟁사 회장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은 힘과 힘으로 정면 대결을 선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그림자 뒤에 숨어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방식은 그들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상대는 마치 유령처럼 실체가 없었고 그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의 분노와 불안이 커져갈수록 헬레나는 더욱 침착해졌다. 그녀는 강태민의 심리적 변화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베리디아 랩스 인수에 더욱 집착하게 될 테죠.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 인수 성공만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녀는 마커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제 2단계를 준비하세요. 그가 베리디아 인수를 위해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할 수밖에 없도록 그룹의 공식적인 자금줄을 서서히 조이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매입해둔 부실 채권을 이용해 그와 연결된 은행들을 압박하세요. 헬레나의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들고 있었다. 재정적 압박 속에서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것이 분명했다. 강태민은 정말로 헬레나의 예측대로 움직였다. 주가 방어와 정체모를 적과의 싸움으로 막대한 자금을 소진한 그는 베리디아 랩스 인수를 강행하기 위해 결국 비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관리해온 검은 돈이었다. 그는 이 사실이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비밀 장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재무이사 중 한 명이 이미 오래전에 에이델에게 포섭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헬레나는 강태민의 모든 비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강태민의 검은 돈이 베리디아 인수를 위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가 선명한 도표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진성그룹 내부에서는 서서히 균열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주가 하락과 막대한 자금 소모, 그리고 정체 모를 적의 존재는 이사진과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장님, 지금은 베리디아 랩스 같은 작은 회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몇몇 원로 이사들이 조심스럽게 건의했지만 강태민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다. 물러서라고.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거요. 이건 단순한 인수전이 아니야. 내 경영 능력과 진성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라고.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건 바로 내가 될 거요. 그의 눈은 편집증적인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럴수록 더욱더 베리디아 인수에 집착했다. 그의 독단적인 결정은 진성그룹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헬레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강태민에게 재정적 타격을 입혔고 그를 심리적으로 코너에 몰았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서 조용히 다음 수를 두었다.
그것은 강태민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치명적인 한 수가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헬레나의 반격은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강태민은 초조했다. 정체 모를 적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그룹의 재정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베리디아 랩스 인수는 지지부진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해야 한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남은 것은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뿐이었다. 그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는 늦은 밤 은밀하게 한 호텔의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금융위원회의 고위 관료인 김 의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쉽게 파는 것으로 유명했다. 강태민은 이런 종류의 거래에 익숙했다. 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김 의원님 드릴 말씀은 간단합니다. 진성그룹의 베리디아 랩스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을 서둘러 주십시오. 현재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태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김 의원은 능구렁이처럼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강 회장님 아시다시피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베리디아 랩스처럼 민감한 기술을 다루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뻔한 거절이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그냥은 안 된다는 뜻이었다. 강태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물론입니다. 저희 진성그룹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가방이 열리자 안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가득 차 있었다. 김 의원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대화가 오가는 테이블 위 작은 장식품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호텔 맞은편 건물에서는 에이델의 요원이 고성능 망원 렌즈로 그들의 만남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헬레나가 설계한 거대한 덫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부패한 인맥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누구를 찾아갈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헬레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김 의원에게 전달된 자금은 추적이 불가능한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요원의 보고에 헬레나는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지시를 내렸다. 이제 언론을 움직일 차례입니다. 강태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겁니다. 그가 그 미끼를 물도록 만드세요. 강태민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약속을 받아낸 뒤 다음 단계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그는 국내 최대 경제신문의 편집국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베리디아 랩스의 재무 상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하며 곧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 진성그룹이 아니면 그 회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는 기사의 대가로 거액의 광고 계약을 약속했다. 며칠 뒤 해당 신문에는 정말로 베리디아 랩스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익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하며 베리디아 랩스를 신뢰할 수 없는 부실 기업으로 매도했다. 이 기사로 인해 베리디아의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고 소액 주주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헬레나의 함정이었다. 에이델의 정보팀은 이미 해당 신문사의 서버를 해킹하여 강태민 측과 편집국장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기사 청탁의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또한 그들은 기사에 인용된 익명의 전문가가 사실은 진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가짜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강태민이 승리를 위해 던진 모든 수들은 사실상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고 있었다. 헬레나는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에 떠오르는 증거 목록들을 바라보았다. 뇌물수수 언론 조작 주가 시세 조종. 강태민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는 위기에 몰리면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성격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헬레나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그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미로를 설계했다. 마커스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국제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길 준비를 하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강태민이 베리디아 랩스를 거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릴 겁니다. 추락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뇌물과 언론 조작으로 베리디아 랩스의 저항은 거의 힘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주총회에서 인수를 최종적으로 가결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고급 와인을 따르며 축배를 들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 정체 모를 세력도 결국 자신의 막강한 힘과 자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만했다. 그는 문득 서유진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쯤 작은 서점에서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겠지. 그는 한때 아내였던 그 여자의 무능함과 순진함을 다시 한번 비웃었다. 자신이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동안 그녀는 고작 책 몇 권을 팔며 만족하는 소시민적인 삶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와 그녀는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헬레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요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 신호가 떨어지면 계획대로 모든 증거를 동시에 공개한다. 목표는 강태민 개인의 파멸이 아니다. 진성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어 온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강태민과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이 서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사냥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베리디아 랩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날 밤 강태민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축배의 와인을 마시던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탐사보도 전문 매체 팩트와이의 홈페이지에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거대 기업 진성그룹의 검은 거래, 뇌물과 여론 조작의 실체를 폭로한다.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 안에는 강태민과 김 의원의 비밀 회동을 담은 고화질 영상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의 전체 녹취록, 그리고 강태민이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보낸 기사 청탁 이메일 전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누구도 조작을 의심할 수 없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긴급 뉴스로 타전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은 진성그룹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평소 강태민을 혁신적인 경영자라며 칭송하던 언론들조차 등을 돌리고 그의 부도덕성을 맹비난했다.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국민들은 존경받는 기업가의 추악한 이면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다.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태민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이 단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넉나간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대체 어떻게 내 비밀 장부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가 동원한 뇌물과 비자금은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아는 일이었다. 내부에 배신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지금은 범인을 색출할 때가 아니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대책팀을 꾸려서 언론에 대응해 전부 조작된 음해라고 발표하란 말이야. 하지만 그의 명령은 더 이상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긴급 이사회에 모인 이사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골적인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한원로 이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영상 속 인물은 누가 봐도 회장님이십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뭘 해명하라는 거요? 이건 전부 나를 무너뜨리려는 누군가의 비열한 공작이란 말이오. 당신들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그의 분노에도 이사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결국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말은 강태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권력은 이제 끝났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헬레나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몰락해가는 강태민의 모습과 혼란에 빠진 진성그룹의 상황이 번갈아 비치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계획했던 3단계였다. 적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나 만족감 대신 차가운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강태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늘 자신만만했다.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약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바로 그를 파멸로 이끈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공격한 적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경쟁사나 정치적 적들을 의심하겠지만 감히 자신이 쓸모없다고 버린 전 아내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터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자신이 무시하는 존재는 결코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오만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맹점을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사용했다. 진성그룹의 이사회는 결국 강태민에게 대표이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가 거부하자 그들은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그를 해임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권력은 이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텅 빈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돈,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폭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진성그룹 스캔들이 터진 후 일주일이 지났다. 강태민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그룹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버텼고 밤에는 변호사들과 대책 회의를 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다. 그런 그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뚫고 한 자선 파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깬 일이었다. 그것은 몰락한 왕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그는 억지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는 상처 입은 짐승의 그것이었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하며 수군거렸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진심으로 다가서려 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칵테일 잔을 든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있던 강태민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파티장 한쪽 구석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유독 소박하지만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서유진이 보였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 대표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지 의아했지만 강태민의 입가에는 습관적인 경멸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변함없는 평범함을 조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이런 곳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웬일이지 아직도 상류 사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분노를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 표출하고 있었다. 유진과 대화하던 출판사 대표는 당황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이제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서유진은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그의 날 선 공격이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민 씨. 미련이라뇨. 제 서점이 이번 자선 행사에 소액 기부를 했을 뿐입니다. 당신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액수는 아니지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몇몇 기업인들이
진성그룹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성그룹을 공격한 세력은 정말 대단해.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정확히 급소만 노렸어. 단순한 기업 사냥꾼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야.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처럼 움직였지. 그들의 대화에 강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유진을 무시하고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유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강태민의 귀에는 천둥처럼 날아와 밝혔다. 예술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분석과 계산의 결과일 뿐이죠. 상대는 진성그룹의 주가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강태민 씨 당신의 오만함이었으니까요. 가장 약한 고리는 언제나 내부의 적, 즉 자기 자신이죠. 강태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가장 약한 고리는 내부의 적. 그 말은 단순한 비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평범한 서점 주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눈앞의 여자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늘 순종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던 그 얼굴 위로 낯선 지성과 차가운 냉소가 겹쳐 보였다. 그녀의 눈빛. 늘 안개처럼 흐릿하고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눈빛이 지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의 파편들이 부딪혔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방금 그 말은 무슨 뜻이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일말의 공포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롭고도 위험한 미소였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세상의 패턴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특히 비극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더군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를 지나쳐 파티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강태민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늘고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 뒷모습이 오늘따라 거대하고 서늘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패턴, 비극의 주인공. 그녀의 말이 메아리처럼 뇌리에서 울렸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일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듯한 끔찍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보이지 않던 적의 실체,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던 공격 방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전 아내의 얼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바로 저 여자라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은 바로 서유진이라고. 강태민은 비틀거리며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그의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만약 그 끔찍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평생을 한 여자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놀아나는 광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자존심과 이성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자선 파티에서 돌아온 강태민은 유령처럼 변해 있었다. 서유진에 대한 끔찍한 의심은 그의 남은 이성을 좀먹어 들어갔지만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세상이 그를 비웃을 터였다. 쓸모없다고 내쫓은 전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회생 불가능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며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하지만 헬레나는 그에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에이델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 즉 강태민의 뇌물수수 언론 조작,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원본 파일 전부가 특별수사팀의 익명으로 제출되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치밀해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강태민과 그의 부패한 협력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와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 진성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해온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 연합이 갑자기 자신들의 지분을 공개했다. 그들이 확보한 지분은 총 40%에 달했으며 이는 강태민과 그의 우호 지분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였다. 그들은 즉시 긴급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단 하나, 대주주 강태민의 모든 직위 박탈 및 경영 일선 퇴진이었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적으로도 경영적으로도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를 공격한 보이지 않는 손은 마침내 그를 외통수로 몰아넣고 체스판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제 와서는 누가 이겼는지 그 정체가 누구인지 확인이라도 해야 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싸움의 장소 임시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태민은 헬쑥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마지막까지 진성그룹의 비전을 역설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가 새로운 최대 주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새로운 대주주 연합의 대표를 소개했다. 새로운 최대 주주이신 에이델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께서 화상 연결을 통해 입장을 밝히시겠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향했다. 강태민도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의 끔찍한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곧 판가름 날 터였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면서 나타난 것은 헬레나의 펜트하우스 그 최첨단 지휘 본부였다. 그리고 그 중앙의 의자에 앉아 수많은 데이터를 배경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화려한 드레스도 보석도 없었다.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에 그녀는 바로 서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강태민이 알던 과거의 아내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의 깊이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총회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었다.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유진은 그런 그의 표정을 스크린 너머로 똑똑히 지켜보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에이델의 대표 헬레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몇몇은 저를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몇 달간 진성그룹을 뒤흔들었던 일련의 사태는 외부의 적대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성그룹 내부의 부패와 탐욕이 스스로를 파괴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겼을 뿐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스크린의 데이터와 영상들을 띄우며 강태민의 모든 죄상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다. 강태민 회장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베리디아 랩스를 불법적으로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는 관료를 매수했고 언론을 조작했으며 회사의 공금을 자신의 비자금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검찰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반박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닥쳐, 네가 뭔데 내까짓게 감히 나를 심판해. 이건 음모야. 네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야.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심판이 아닙니다. 강태민 씨. 이건 결과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당신은 당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바로 저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감정이 실렸다. 당신은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장식품으로만 여겼지만 저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웠습니다. 당신의 탐욕, 당신의 약점, 당신의 부패한 인맥들까지도요.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증인을 세상에 풀어놓은 겁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저를 얕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총회장은 경악과 감탄 그리고 혼란으로 술렁였다. 한때 버림받았던 무능한 아내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그림자 속 지배자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총회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민 씨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민은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과 스크린 속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서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의 손에 의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스크린 속 유진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용히 연결을 끊었다. 진성그룹은 이제 과거의 오명을 벗고 주주와 사회를 위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강태민의 제국은 소리내어 무너졌다. 그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추궁당했고 결국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 모아온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기업 범죄자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다. 감옥의 차가운 벽에 갇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고통스럽게 되씹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진성그룹은 거대한 수술대에 올랐다. 에이델이 지명한 전문 경영인들이 투입되어 강태민이 남긴 부패의 종양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개혁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리를 잃었지만 회사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갔다. 투명한 경영 구조가 도입되었고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베리디아 랩스는 기적처럼 재기에 성공했다. 에이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들은 재정적 안정을 되찾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베리디아 랩스는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살아남은 것을 넘어 탐욕에 맞선 정의와 신념의 승리를 상징하는 증거가 되었다. 세상이 그렇게 격변하는 동안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서유진은 다시 그녀의 작은 서점, 시간의 서재로 돌아왔다. 헬레나라는 이름과 함께 전 세계를 움직였던 시간은 이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 에이델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고 클로이와 마커스를 비롯한 유능한 부하들이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조용히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유진은 다시 평범한 서점 주인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서가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했다.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를 그저 책을 사랑하는 조용한 여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한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고 한 남자의 제국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점의 문이 열리며 박 교수가 들어섰다. 베리디아 랩스의 창업자이자 그녀의 옛 은사였다. 그는 이제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유진 양 덕분에 우리 연구원들의 꿈이 계속될 수 있었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화분을 받았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과 연구원분들의 신념이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지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2개 작은 구멍을 막았을 뿐 강물의 흐름을 바꾼 것은 결국 강물 자신이었다. 2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새로 나온 소설과 시집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이 유진이 원했던 평화였다. 해가 저물고 서점의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자 유진은 혼자 남아 창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책 한 권을 펼쳐들었다. 그것은 거창한 전략서나 경제서적이 아닌 평범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그 불빛들은 그녀가 지켜낸 세상의 일부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민을 떠올렸다. 그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한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책의 한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다. 가장 큰 승리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아내도 그림자 속의 지배자 헬레나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히 서유진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로잡았지만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가장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거둔 가장 큰 승리였다. 진정한 권력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의 서재에는 고요한 새벽의 여명이 찾아오고 있었다.